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저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박셀바이오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배열로 이제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추세가 역배열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긍정적으로 추세가 좀 바뀌어 갈 것이다. 바뀌는 그런 액션이라도 보여주려면은 어디서 시작을 하던 간에 어쨌든 이렇게 양봉을 뽑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완전한 역배열 추세에서 이런 뭐 꽉 찬 양봉들 있지 않습니까? 뭐 꼬리도 살짝 있습니다만, 이런 뭐 꽉 찬 이 정도의 양봉들이 한 번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 거래량을 수반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다? 모멘텀이 필요하다. 모멘텀이 있어도 한 번에 꽉 차게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고, 제가 만약에 이 박셀바이오가 어떠한 모멘텀이 터졌고 거래가 나왔고 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뭐 그냥 갭을 시원하게 떠가지고 이런 윗꼬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긴 윗꼬리를 준다든지,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돼야 어느 순간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윗꼬리 주고 또 윗꼬리 주고 윗꼬리 주면서 이게 멈추고 물량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만들어서 추세가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드라마틱한 막 역전의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모멘텀도 좀 나와줘야 될 것이고, 조정도 옆으로 좀 기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저희 허브경제TV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 보시면 또 헛된 희망고문 잘 안 해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뉴스 바이오가 좋은 흐름은 사실 아니죠.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오늘은 완전 그냥 무더위 테마, 그쪽으로 이제 강세가 보였는데, 바이오가 뭐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면 사실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도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곤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박셀바이오에서 실적이 나오길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박셀바이오는 실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가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1, 2분기에 살짝 안 좋았다가 3, 4분기에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 2분기에 안 좋았다가 3, 4분기에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2020년도 작년에 돈을 잘 벌고 올해 이제 투자가 시작돼서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올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VIP 포트에도 해당 종목들을 잘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돈을 잘 벌고 1, 2분기에 살짝 주춤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돈을 잘 벌고 1, 2분기에 투자를 해서 3, 4분기에 수확을 맺을 그럴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박셀바이오는 뭐 하나 해당되는 게 사실 지금 냉정히 없어요. 왜냐면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를 굉장히 빠르게 줬기도 했고, 급한 시세가 나온 다음에의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백날 뉴스에서 바이오 좋다, 돈 많이 번 바이오 회사들이 M&A 하고 있다, 또 투자를 큼직큼직하게 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을 하고 있다, 나스닥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그런 기술에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살을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박셀바이오는 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뭔가 이렇게 솟구쳐서 오를 그런 모멘텀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9월이라든지 11월, 12월 이런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옆으로 조정을 주거나 시간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금요일날 보시면 저점을 전 저점이죠. 어떻게 보면 전 저점을 이제 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 구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었죠.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구간, 본격적으로 나왔던 구간 때문에 요 정도의 박스권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구간을 일단 깼고 조금 더 완전 자세하게 보자 라고 했을 때 요 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트? 저는 이 스타트를 진짜 스타트로 봤는데, 만약에 요 스타트랑 이 스타트가 하나였다면 여기거든요, 시작점이. 이게 뭐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오늘 저점을 만들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또 헛된 희망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팩트니까. 이 8만원 라운드피 구간 위에서 한번 돌려준다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전저점을 깨고 가는 애들은 그 뭐죠? 손절 물량을 받고 기술적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저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이기도 하고, 여기가 요 스타트 지점, 여기를 보자는 거죠. 사실 떨어지는 주식에 저점이 어딘가를 판단하고 예측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고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세력들 입장에서 니들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한번 죽어봐 하고 저점 그냥 확 시원하게 깨버리고,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회복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토대로 어느 정도 저점을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스타트 지점, 그죠? 요런 스타트 지점, 그죠? 요런 스타트 지점이 굉장히 의미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스타트 지점을 깼어요. 여기서 저점을 지켜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을 그 다음을 보자 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를 좀 봤었는데, 그런 여기도 또 가차없이 또 깨버리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지켜줘라 해놓은 구간이 이제는 8만원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뭐 요번 주뿐만 아니라 요번 달, 저번 달, 저저번 달 아주 굉장히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손절 물량들도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물량을 세력들 밑에서 확 소화하거나 그 정도의 물량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거래도 많이 없고, 보통 저점을 깬다는 의미는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굳이 긍정적인 걸 찾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온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버티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버텨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저점 깼으니까 일단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제는 다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혹여나 못 하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 저희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식 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요. 박셀바이오 좀 가슴은 아프지만 박셀바이오 좀 손절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셀바이오 갖고 있는데 다른 걸로 좀 수익을 내서 만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의 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맞을까,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좀 저희 쪽이랑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신 분들만 저희 뭐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저희 허브밀려 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남은 2021년, 나아가 2022년까지 저희 허브밀려 TV와 함께 좀 안정적으로 건강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박셀바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